네,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회고록의 불씨를 계속 살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 더 하나 살펴보겠고요. 자, 추순실 씨 이 공방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내년에 살림살이 400조 원의 씀씀이를 챙겨야 하는데 그것은 뒷전에 벌써 빠져버렸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모습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친박 진영에서 글쎄요, 반격이라 하면 좀 과한 표현 같고 어떻게든 버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대한민국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자, 여러 친박 의원들의 모습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김정필 전 총리께서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나라가 망가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최다선 의원의 한 사람이 돼서 김정필 전 총리의 말씀을 굉장히 실감하게 됐습니다. 아마 곧 청와대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대대적 인사를 예고하는 것, 서청원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인사 개편에 대한 귀띔을 좀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행사에 온 친박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친박 의원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정현 대표 굉장히 얼굴이 까칠하고 좀 어두운 모습으로 나왔고요. 지금 서청원 전 최고위원도 굉장히 얼굴이 어둡죠. 그동안 친박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격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대적인 반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서청원 전 최고위원이 나서서 이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나라가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당 내에서 이 대통령 하야 탈당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좀 단속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인사 얘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도 하면서 지금 단속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곧 예고된다. 결국 뭔가 청와대로서도 인사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긴 할 텐데 내각 총사퇴를 야당수 요구합니다만 역시 청문회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카드겠죠. 네. 근데 너무 한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지금 서청원 전 대표께서 다음 주면은 인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미리 인사 얘기 이렇게 흘리면서 힘을 과시하는 네.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친박이 어디 있고 청와대가 어디 있고 심지어 야당 말씀하셨지만은 네. 청문회 이런 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여야 간의 의견만 조율이 된다면 네. 청문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약식으로 지나갈 수 있고 저는 지금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있고 우리의 대한민국호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도 안에 참모진들도 너무 한가하고 친박계도 소위 그전에 그렇게 전국위원회까지 무산을 시키면서 했던 그 기계나 결기는 다 어디 갔는지 아직도 저러고 있는지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정치적 위기를 만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뿐이겠습니까?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결정적인 위기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부인이 좀 사치해갖고 백악관에 배정된 예산보다 더 많은 걸 써가지고 탄핵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 표현을 하면 정면승부인데 자기 네.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말차를 타고 들어가서 야당하고 직접 대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럼 내가 물러나면 미국이 남북전쟁 중인데 도망 날래.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무마를 시키고 가족도 지키고 하는데 그때 보면은 링컨이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네. 지금 금방 우리 전 대변인께서 얘기를 잘 하셨는데 정말 한가하게 보여요. 지금 위기면은 네. 지금 대한민국에요. 제가 이러저런 사람 만나보면 갈등 전문가 있고요. 위기관리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 많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삼국지라도 나는 대통령이 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은데 네. 위기에 처했을 때 유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유비를 제갈공명을 구할 때 삼고초려를 하면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수 진영에서 박 대통령 도와줄 마음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가서 삼고초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낮추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위기가 돌파가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면 세월호 때의 그 선장처럼 그렇게 있지 마시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본인이 움직여야만 참모들도 움직일 겁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부산 일정은 소화했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그 수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강한 무언가의 해법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숙제를 청와대는 부담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 국회에서도요,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 생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의원이 묻고 법무장관이 답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소개합니다.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나 그것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면제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 분명하죠.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라는 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형사소추되지 않으니까 아예 수사도 시작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다수설로 보입니다. 지금 김현웅 법무장관께서 또 이제 그 의견을 밝히셨는데 물론 네. 어느 게 다수고 소수냐 학설이기 때문에 뭐 숫자를 세서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이제 그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형사소추 받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래서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느냐 여부는 헌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견해를 보면은 오히려 수사까지는 가능하다. 수사를 막을 만한 그런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더 다수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수사는 가능하되 체포나 구속 또는 강제 수사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의견처럼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수설로 볼 근거는 희박해 보입니다. 자, 저 장면, 제 대통령 선거 있었던 저 시절의 문제죠. 2006년 그 커타칼 테러를 당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는 모습. 저 홍보 영상, 이제 지난번 대선 표심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듣는 홍보 영상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각 박근혜 대통령 뭔가 새로운 힘을 찾아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조치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과 청와대 참모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거 보니까요, 박수영 기자, 친박 의원들은 좀 방향을 좀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친박 의원들은 계속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이 회고록 논란 계속 지금 제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그 법사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이 계속 그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정현 대표도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이는 모습이 바로 김진태 의원이 이 법사위에서 오늘 문재인 전 대표를 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그런 얘기를 막 소설을 막 써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뭐 최순실 씨는 최순실 씨지만 당장 지금 문재인 대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법무부 장관을 계속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또 법무장관, 그리고 김진태 의원, 친박의 김진태 의원이 등장합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우리 국민과 저희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두 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대통령.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재벌 회장을 부릅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재벌 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리면서 전화가 갈 테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은 재벌 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더 요구했습니다. 생생히 증당 수사할 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에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속 기록을 뽑아서 그 방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신이 있으시면 정론관에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바로 그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해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소설도 공상과학 소설을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행 법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고 하면은 수사해야죠. 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을 진솔하게 밝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그 국내 송환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지금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장관이 최순실 씨 송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대통령 혹시 통화가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서 지금 저 올 여름에 찍은 저 장면인데요. 저렇게 있다가 이제 결국 독일로 건너갔는데 연락해서 빨리 들어와야 한다. 정말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위한다면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명명백백히 가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만큼 잘 안 되나 보죠?
글쎄, 저 뭐 아침에 그 어떤 일간지 인터뷰 난 걸 좀 봤는데요. 네. 과연 못 오고 있는 건지 안 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네. 그 외국에 사실 그 독일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대사관인데 거기에는 네.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민 혹은 뭐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그 뭐 국정원도 나가 있고 경찰도 나가 있고 이런데 네. 언론에서 접촉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 충분히 저는 네.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몸이 안 좋아서 비행기를 못 한다고 하는데 네. 뭐 수면제나 아니면 의사를 대동해서 오면 네. 대통령을 구할 수 있다면 지금 못할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저 김진태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 하는 걸 보면서 자, 박 의원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거 한번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대통령의 관저에서 재벌 회장을 네. 부른다? 왜냐하면 저도 박 대통령 스타일을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저분이 저녁에 이렇게 되게 인터넷 서핑만 하고 사람을 안 만나는 걸로 아는데 재벌을 만났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얼간지 기자는 들어갑니다. 쭉 지켜보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 쪽에 저는 좀 더 사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분이 워낙 사람을 안 만나가지고 지금 이 꼴이 된 거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맡기고 하다 보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뭐 최순실 씨인지 이런 사람만 만나고 도대체 장관이고 누구고 만났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재벌을 만났다. 한번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 송환 문제는 송환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뭐 여기 오게 하는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 게 네. 우리 국가정보원 있잖아요. 네. 국가보전하고 독일에 가면 BND라고 헌법보호청이죠. 네. 우리하고 이것 조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 영사도 가 있고 그쪽에 연방경찰하고도 서로 협조 관계가 되는데 우리 기자들이 가서 세계일보 기자가 만날 정도면 저거 모를 것 같아요. 외국인들 저 주요한 인물이 왔는데 거꾸로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여기 왔는데 우리 외삭과 경찰이나 우리 국정원이 추적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정은 툭 해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저것도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시면은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안 온다 그러면 본인이 안 오겠다 그러면 별건이지만은 저기 네. 유병헌 씨의 큰 딸처럼 뭐 재판을 걸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가지고 솔직히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낮은 자세로 가는.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뭡니까 그 한니발이 쳐들어갔을 때 네. 그 로마가 몇 번을 패하다가 스콜피오가 등장하거든요. 스콜피오가 붙으니까 처음에 집니다. 근데 도망갈 때 맨 앞으로 자기가 뒤에 있다가 쫓아가서 맨 앞에 가면서 그 패장병을 끌고 가면서 한 군데로 모이게 하면서 세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는 걸 네. 이게 로마인 이야기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게 네. 하면서 쭉 모아갖고 나중에 이제 한니발을 이기는 게 나오는데 지금 저 무너지는 게 지금 만약 청와대라면 누군가가 맨 앞에 나올 그게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이걸 중심이 잡아줘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은 계속 무너지고 이거는 대통령의 붕괴가 아니라 대한민국 붕괴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최순실 씨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또 이제 범죄의 어떤 그 소지가 혐의가 좀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한 또 독일에서도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우리나라 법을 위반했다라는 점을 알게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씨가 우리나라로 들어가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유병헌 전 회장의 그 장녀 유성나 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체포된 그 일자가 언제냐면 2014년 5월입니다. 벌써 2년 반 동안 법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고 버티고 있거든요. 만약에 최순실 씨도 이러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버틴다고 한다면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친박 진영에서는 일단 예봉을 피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자꾸 문재인 이야기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 얘기일 텐데요.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거, 지금 최순실 씨가 뭘 직접 사용했다는 아무런 지금 단서도 없는 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 내용은 연설문, 면담 자료 등 문재인 전 대표는 사안이 UN 북한 인권 결의안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적인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연설문 같으면 참고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에서 이거를 기권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 겁니까? 이것도 특검에 가야 한다. 네, 저도 저거를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개인적인 관점은 그겁니다. 제가 홍민순 씨 회고록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 당시 문재인 씨가 관련된 집단에서는 북한한테 물어봤고, 네. 그다음에 현재 최순실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한테 물어본 그런 참 희한한 사건인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터졌으면 어떤 게 더 폭발력이 컸을까 하는 게 저희 관점인데,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정치에. 네. 왜 그 많은 참모들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참모진,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대학생 열심히 공부했고 고시라고 하는 어려운 점 통과를 해서 그다음에 한 분야에서 쭉 닦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얘기를 듣고 어떤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문재인 씨도 청와대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게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 송민수 씨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인데 그게 무시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게 그다음에 최순실 씨 얘기를 왜 듣습니까, 대통령이.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의 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자 이거를 깨자라는 교훈을 대한민국에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은요. 네. 지난번 오사마 빈 라덴은 그 사살할 때 네. 공군 준장이 딱 주의하고 대통령이 오고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전문가를 기껏 키워놓고 다 버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품성이나 성향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친박의 절연유의 생각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친박뿐만 아니라 네. 청와대 참모.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걸 뭉쳐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참 한가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국회에서 또 저런 류의 논란을 만드는 게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과연 저게 옳은 해법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북한에 물어봤느냐 논란 그 자체가 가벼운 사실은 아니지만 가벼운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저 얘기를 꼭 굳이 하면서 예봉을 피하려는 정도로 넘어가느냐? 그럼요. 그런 이 중량밖에 안 되는 건지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전 대표의 건은 사실은 그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의 문제지만 네.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민간인과 무언가의 국정을 상의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다 뒤집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사안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공개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청와대 참모로 쓰거나 내각에 두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절차를 무시한 채 아무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도 없는 민간인에게 상당히 중대한 자료가 미리 넘어가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과 청와대가 운영되는 방식이 결국 이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대통령이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태경 의원도 이제 글을 좀 올린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글을 올리곤 하는데요. 박소연 기자, 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뭔가요? 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최순실 건과 문재인 건을 같이 엮어서 비교를 하면서 서로 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거는 보수 자폭의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태 의원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건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지금 보수에게 중요한 것은 최순실 문제에 한치도 의혹도 없이 네. 처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당내에서 나오는 일부의 목소리를 견제하면서 지금은 네. 최순실 문제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정치인이건 대통령의 참모들이건 앞으로 국가를 이끌겠다는 지도자들 이 문제에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순실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순실이 가까이 존재했고 대통령에게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적지 않은 사람이 알았을 것 같다는 것이 김무성 전 대표의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최순실이 막 하지도 못하겠어.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김종인들 그 다른 질문 하실 건 그 당시 최순실이라는
최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김종인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시던데. 아니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거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았지. 본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는 몰랐고 그 옆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 이걸 몰랐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박정화 대표님, 저 얘기가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 얘기인데 진실에 가장 접근한 말 중에 하나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적은 없죠. 옆에서 도와주는 건 본 적은 없지만 그 곁에 그 존재 자체가 늘 있었다는 것은 친박 진영 모두 다 알았다는 사실. 그러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나는 최순실과 통화한 적이 없다. 나는 최순실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난 최순실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장관을 지냈거나 수석을 지내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뭐 이 이전에 사실은 그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뭐 최순실 씨가 오느냐 마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그 건 검찰 수사권과 별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는 국정농단, 민간인에게 어떻게 국정을 상의했느냐의 문제로 뿌리채 지금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 네. 친박 비박이 어디 있고 청와대가 어디 있고 정부가 따로 어디 있는지 그 좀 더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하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안심할 수 있게 청와대도 건재하고 정부도 건재하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고요. 이제 와서 괜히 초점을 흐들려고 뭐 다른 얘기로 돌리고 그다음에 나는 뭐 최순실 씨가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서 매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바로잡지 못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의 메시지가 우리 내각과 청와대에서 과연 앞으로 일주일 내에 나올까요? 글쎄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국회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예결위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예산 심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있었던 장면 저희가 영상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입니다. 그 말씀이 오해 믿었던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이었고 수사의 대상자가 앉아있는데 실장은 도대체 청와대에서 하시는 일이 뭐죠? 어저께 사실 늦게 들어갔고 또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진 사람들은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을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대통령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지 고민해야 되는 게 실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보고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지금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니 아는 게 없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실장님께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도 사실대로 보고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충고 드리러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자, 저런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좀 답답하고 실타래가 다 엉켜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딱 쾌도난마식으로 풀어야 되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누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실장이 나 모른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가 바빴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우리 국가 원로들도 많고요. 당의 사람들도 있고요. 총리도 있고요. 모여서 청와대는 그럼 어떻게 누가 어떻게 책임져서 정리를 할 것이며 정부는 어떤 식으로 누가 책임지고 다음에는 어떤 분들이 이걸 수습해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정치권에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런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의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초점은 최순실 씨에게 그 관련 파일이 넘어갔느냐 마느냐예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검찰이 나중에 수사하면 되는 거고 국민이 공부를 하는 거는 과연 그 파일이 왜 어떤 경우로 넘어가서 그런 중요한 것들을 민간인과 논의했느냐 건인데 제가 경험상 보면은 비서실장이 앉아서 관련자 몇 명 불러갖고 얘기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긴 시간 필요도 안 걸려요. 그러면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 나오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는 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죠. 비록 야당 의원의 질문이지만 저는 오히려 실장보다 야당 의원이 더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저기 아까 김진태 의원이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가 아니다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최순실 씨 밑에 있던 사람이 네. 데스크를 봐서 고쳐서 연설문을 고쳤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거는 저기 오는 순간에 최순실 씨가 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께 난 다룰 줄 모른다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유출됐다는 게 더 문제인 거고. 자,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싫은 거를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도끼상소, 지구상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정도 할 만한 결기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실장께서도 가만히 하시는 걸 보니까 대통령을 보호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공주를 보호하듯이. 이게 지금 계속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점이었던 건데 지금 과거 김정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분하고 같이 있던 선의원 그 비서관도 딱 정리를 해서 최태민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리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그 3인방이든 누구든 딱 제압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언터처블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았었는데 누구 한 사람 직을 걸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그 청와대 시스템에서의 문제거든요. 저거를 잡아야죠. 저걸 바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봤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으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